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심 1일 BJ를 맡은 여하고 총무 이정우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다들 롱패딩 꺼내셨나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찬 기운에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전기장판에 이불을 두르고 누워 귤만 까먹고 싶은 날씨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내리겠죠?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산업심리학과 학술제 및 종강총회가 있다는 점 다들 잊지 마시고 그날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힘든 분들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 3분이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오늘의 산심 주제는 팀플과 집콕이었는데요. 다들 집콕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으려 노력 중이랍니다. 처음엔 쌍강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좋았는데 이젠 대면 수업을 하던 시절이 그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의 산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번 주에 올라왔던 오늘의 산심 주제 중 집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재미있거나 흥미롭진 않지만 일상처럼 평범한 사연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인턴 실습을 했었는데요. 출근할 곳이 본가와 멀어서 친구 집에서 한 달간 살았습니다. 본가가 아니다 보니 함께 놀 친구들도 주변에 없었고 당시에도 코로나가 있었던 터라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쉬었어요. 마땅히 나가서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간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콕 박혀서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데 방 안에서 혼자 폰도 하고 컬러링북도 색칠하고 멍도 때리고 유튜브도 보고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침대에 눕는 게 진짜 최고였었어요. 이래서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쉬나 싶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서 쉬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방학 동안 더운 날씨에 방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게 아직도 생각날 만큼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고 너무 바빠서 그때 여유롭고 평화로웠던 때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종강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집에 콕 박혀서 놀 계획입니다. 그동안 종강하면 해야지 하고 생각해놨던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생각해두었던 영화, 드라마, 예능 다 몰아서 잔뜩 볼 거고요. 먹고 싶었던 음식들은 집으로 배달시켜서 따뜻한 집안에서 편하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 푹 쉬기만 하려고요. 잔뜩 쉬고 놀고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방학이 기대돼요. 학기 중에 바빴던 저 자신을 힐링할 수 있도록 얼른 종강하고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종강까지 열심히 달리고 방학에 집에서 편하게 힐링하는 시간 꼭 같이 가져요. 네, 첫 번째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인턴을 했다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3학년이 되면 다들 인턴을 신청하곤 하죠. 인사 아니면 상담 분야인데요. 회사마다 분위기나 시키는 일들이 달라서 그 회사로 인턴을 다녀왔던 동기나 선배에게 물어보고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 항상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푹 쉬셨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평소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 별거 아닌 듯한 일상이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행사나 시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안내되었던 오늘의 산심 주제 중 집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해요. 이걸 말하면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고 자주 보러 다닙니다. 이번에 초중반까지만 해도 자주 보러 다니곤 했어요. 특히 7월에는 인턴 때문에 오빠 집에서 살았었는데 퇴근 후 항상 해와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일찍 출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데도 좋아하는 배우의 공연을 보기 위해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 공연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집에 가는 길이 즐겁더라고요.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어차피 퇴근 후 또 좋아하는 배우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그것조차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코로나가 위험한데 공연을 보러 다닌다고 하시겠지만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보다 안전한 곳이 공연장입니다. 열을 재고 좌석을 기입한 문진표를 대고 극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야기도 자제,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 공연 중 함성보다는 박수를 치면서 아예 입을 열지 않도록 관객과 직원들, 배우들 모두 노력하거든요. 아무튼 8월 초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6번까지 보러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확진자가 또 증가한 이후로 아예 밖에 나가는 일 자체를 줄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다른 취미를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림 그리기와 요가, 그리고 요리예요. 셋 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지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보지 못해 불안했던 마음도 점점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물론 공연을 안 본다고 지갑 사정이 넉넉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홀린 듯이 돈을 쓰는 일도 줄었고요.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가가 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요가하는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평소 자세에도 신경 쓰게 되고 몸도 아주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집콕을 하면서 술도 작년에 비해 훨씬 덜 마시게 되다 보니 몸무게도 저절로 줄더라고요. 1월에 비해 무려 5kg나 빠졌습니다. 간혹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제 스스로를 다독거리고는 합니다. 얼른 이 사태가 끝나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공연도 보고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특히 놀이공원이 너무 가고 싶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중이라 하니 얼마 안 있으면 마스크 없이도 밖에 나갈 수 있겠죠? 살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그리워지는 날이 있네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도 간혹 공연을 보러 가곤 하는데요. 이번 해 들어서는 거의 보러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떤 특정한 곳에 몰두하게 되곤 하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고 쓰게 되더라고요. 현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공연을 보는데 몰두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보지 못해서 정말 슬프시겠어요. 하지만 집콕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니 좋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셀트리온 등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시험 결과까지 나왔다죠.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기 전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미상, 성별 미상, 산업심리학과 학생입니다. 집콕 주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호다닥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취미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우선 가장 먼저 생긴 취미는 홈 트레이닝입니다. 외부에서 활동적으로 일상을 보낼 수 없어서 시작한 취미예요. 짧게는 하루 30분, 길게는 하루 1시간씩 운동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기 전과 후에 제 몸, 건강 상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간혹 일찍 일어나면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정말 싫었는데 요즘은 아침 일찍에도 잘 일어나고 몸도 가볍고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전보다 체력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배에는 11자 복근도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헉!" 하고 놀랄 정도로 짙게 생겼답니다. 예전에는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11자 복근이 생긴 이후로 자존감도 생기고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취미는 청소입니다. 딱 들으시면 엥? 그런 걸? 싶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먼지, 바닥에 널려있는 짐, 쓰레기, 머리카락 같은 게 자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닦는 걸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괜히 기침이 나고 찝찝하더라고요. 청소하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과 함께 제 머릿속도 함께 상쾌해져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처럼 청소는 매일매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취미는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예전에는 다꾸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는 했는데 집콕만 하다 보니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공책을 꾸미는 것과 스티커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꾸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평소 다꾸를 할 때에는 60 다이어리와 일반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록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60 다이어리에 가득가득 꾸미고 그게 아닐 때에는 스케줄러에 간략하게 작성해요. 다이어리가 두꺼워질 때마다 마음도 풍족해지고 그날을 기억하고 싶을 때 다이어리를 들춰보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2021년 다이어리도 새로 구입했어요. 하루를 기록하는 일, 여러분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집콕을 하더라도 방 안에 누워 넷플릭스만 하루 종일 볼 수도 있는데, 몸을 계속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네요. 다이어리 꾸미기 저도 한 번씩 해볼까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얼마 안 가서 그냥 기록만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가끔 제 미술 실력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서 멀리 하게 되곤 합니다.
언젠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다이어리를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연이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쯤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집콕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함께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매일이 맑은 날이면 세상은 온통 사막이다. 비도 오고 눈도 와야 땅에서 풀도 나고 맛있는 과일도 난다. 이 대사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에게 코로나라는 비구름이 몰려온 건 저희의 삶에 싱그러운 풀과 다디단 과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기엔 기간도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다들 더 단단하게 여물었겠죠? 저희 오늘의 산심은 코로나라는 장마 속 여러분의 곁에서 일상적이지만 가끔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화창한 날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산심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연은 저희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_ind_사이콜로지로 사연 보내주세요. 다음 주 주제는 겨울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산심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나,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산심. 일일 BJ 이정우였습니다.